시장에 잘 대응을 하려면 종목인 나무들도 챙겨야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숲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산업의 숲을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의 산책 시작합니다. 간밤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2024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폴드6, 플립6 등 신제품들이 대거 공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스펙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갤럭시 Z 폴드6의 성능 변화입니다. 그동안 폴드6는 성능 자체는 좋은데 좀 무겁고 사용하기 약간 투박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좀 더 변화를 꾀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게는 기존의 253g에서 239g까지 낮췄고요. 두께 역시 접었을 때 기준으로 12.1mg까지 좀 얇게 더 축소한 모습이었는데요. 12.1mm까지 축소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글로벌에 경쟁하고 있는 폴드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 두께는 아직까지 조금 두껍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12.1mm까지 줄어들었지만 구글의 픽셀 폴드와 비슷한 수치가 나온 거고요. 중화권 업체들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보다는 아직 조금 더 두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좀 폴더블 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화권 업체들의 경량화라든지 대면적화 이런 무게들, 두께들에 있어서는 거기에 약간 스펙을 맞추면서도 기존의 갤럭시만의 완성도는 높이는 좀 절충안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Z 플립6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Z 플립6는 디자인은 굉장히 호평들이 많았는데 스펙에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스펙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카메라도 5천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1200만의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를 했다고 하고요. 배터리 용량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전작의 3700mAh에서 4000까지 늘어나서 조금 더 지속 시간이 길어졌고요. 발열 문제도 많이 지적이 돼 왔는데 이번에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시죠? 시리즈 최초로 베이퍼 챔버를 탑재하면서 이 발열 문제도 잡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폴더블 폰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역시나 AI가 탑재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S24에 이어서 AI 마케팅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텐데요. 일단 구글 제미나이와의 협업이 이번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에 좀 알려졌던 서클 투 서치나 실시간 번역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 상대방과의 주고받은 문자를 해석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답장을 할지 추천을 해준다든지 S펜으로 대충 그림만 그리면 정교한 그림으로 바꿔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평소에 이 사용자의 말투를 분석을 해서 게시글 그러니까 글쓰기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폴더블만의 AI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도 이번에 나왔는데요. 실시간 통역 기능은 원래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동시 통역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S24 같은 경우에는 동시 통역이 되더라도 이제 사용자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L자 모양으로 접은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 이제 상대방이 자기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자기 언어, 예를 들어 제가 보고 있을 때는 한국어, 상대방은 외국어로 동시에 번역이 되는 이런 편리함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이처럼 AI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선 출고가가 당연히 스펙이 높아지면서 좀 높아졌습니다. 이 출고가 상승은 좀 부담이긴 하지만 워낙 기저가 낮죠. 이 낮은 기저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부품 업체들의 계획으로 좀 추측을 해보면 신규 폴더블 폰 생산은 800만 대 전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3, 4분기에 플립5와 폴드5가 670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다소 보수적인 계획을 내놓은 건데 다만 이제 AI를 탑재한 S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 이후에 5달 동안 전작 대비 굉장히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에도 이런 흥행이 좀 이어진다면 기대감 가져볼 수 있고 이제 추가로 오더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갤럭시 링도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24시간 손가락에 착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수면 기능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색상을 보시면 이렇게 블랙 그리고 실버, 골드 세 가지 색상이고요. 사이즈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9가지 종류로 나왔다고 하고요. 가격은 49만 9,400원, 구독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2.3에서 3g, 그리고 색상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3종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갤럭시 링까지 살펴봤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기존에 어느 정도 알려진 이런 제품들보다는 언팩 행사 직후에 기자 간담회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노태문 사장이 삼성, 퀄컴, 구글의 이 XR 동맹, 삼각 동맹 체제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품 자체보다는 플랫폼 구축에 올해에는 좀 힘을 싣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오늘 XR 기기 메타버스까지 움직였다는 점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가영의 산책이었습니다.